AI 도구를 써서 개발했는데 쓰면 쓸수록 답답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온갖 AI 도구를 동원해서 열심히 코드를 작성하고 로직도 검증하고 문서도 만들고 테스트도 돌립니다. 그런데 PR을 올리면 어김없이 코멘트가 주렁주렁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로직 이렇게 짠 이유가 있을까요? 주석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에만 남길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불안하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아무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해외에서 유명하게 다뤄지고 있는 워크슬롭이라는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AI로 만드는 산출물의 퀄리티를 극적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모두가 알지만 나만 모르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도 전달하지 못하는 AI 생성 산출물을 워크슬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쁜 쓰레기 상태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있는데 인사이트가 없는 상태이고 코드는 있는데 맥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도 만들었는데 정작 내용을 읽어보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만든 사람도 이해 못하는 내용을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화려하게 포장해놓은 깡깡 비어있는 선물 상자 상태라는 것이죠. 열심히 AI와 함께 일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물을 받아본 동료는 당신이 일을 떠넘겼다고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올려주신 PR 잘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만들어놨던 유저 쪽 예외 처리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대로 데이터 들어가면 DB에 문제 생길 것 같거든요. 한번 다시 검토해봐 주시겠어요? 저 사람 또 저러네. 자,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워크슬롭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 이유인데요. 이건 아마 모두가 해당될 겁니다. AI에 대한 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AI가 완성을 준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AI는 완성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초안을 줄 뿐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졌을 때만 쓸만한 초안을 줍니다. 프롬프트 한 줄로 500줄, 1000줄의 코드가 나오면 우리는 막 감탄합니다. 제프 이거 봐봐.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하지만 그 코드가 엣지 케이스를 처리하는지, 테스트 커버리지를 신경 쓰고 있는지, 기존 코드 베이스와의 일관성이 있는지, 코드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재사용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AI는 정확함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자인 내가 검증하지 않으면 아쉽게도 예쁜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워크슬롭이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것은 인지만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식과 내용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무섭더라고요. 보기에는 진짜 완벽합니다, 이게. 깔끔한 들여쓰기, 일관된 네이밍, 정돈된 문장. 하지만 이건 형식일 뿐입니다. 형식이 완벽하다고 해서 내용까지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마치 빈 서랍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랍 안은 텅 비어있는데 라벨만 예쁘게 붙어있는 거죠. 동료들이 내 코드를 읽고 제프 이거 코드 짜신 거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AI가 짜서 저도 잘 또 저러네 저거. 이런 상황이 바로 워크슬롭의 결과물입니다. 끔찍하죠? AI는 기존 함수나 클래스를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새로 만들어버립니다. 코드 베이스가 커질수록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성물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그 결과 코드 베이스는 중복과 불일치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검증 없는 속도입니다. AI는 무섭도록 빠릅니다. 1분이면 문서가 나오고 함수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도에 취해버립니다. 역시 AI가 대단하긴 해.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방향이 옳은 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달리면 그건 더 큰 재앙입니다. AI가 30초 만에 만든 API 문서를 대충 검토하거나 아예 검토를 안 하고 배포합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다른 팀이 찾아와요. 안녕하세요. API 문서대로 구현을 했는데 지금 문서와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한번 재검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필요하시면 같이 미팅 시간 잡아서 한번 맞춰보시죠. 생산물에 대한 책임을 AI에게 넘기면 이런 시간 낭비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워크슬롭이 어떤 손실을 가져다 주는지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워크슬롭은 기업에 연간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안긴다 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용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비용은 신뢰가 깨진다는 겁니다. 동료가 여러분의 코드를 믿지 못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리고 리뷰어가 당신의 PR을 열어보기 전부터 한숨부터 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이 사람 코드 정말 보기 싫다. 너무 보기 싫다. 진짜 보기 싫다. 진심으로 보기 싫다. 그냥 looks good to me. LGTM 때려버리고 끝내버릴까? 안돼. 그냥 보자. 어차피 또 두 번, 세 번 또 봐야 돼. 슬프겠죠. 팀에서는 여러분이 제출한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스스로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AI가 대신 생각해주면 우리는 생각하는 법을 잊습니다. AI가 대신 고민해주면 우리는 고민하는 법을 잃게 됩니다. 결국 AI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수동적인 전문가가 될 뿐입니다. 저는 이거를 효율을 배제한 채 내가 선택한 도파민 터지는 퇴화라고 정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I를 버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기계가 처음 등장했을 때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졌지만 결국
결국 어떻게 됐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AI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AI를 사용하는 우리의 방식이 너무 서툴고 거칠다는 겁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만 AI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는 우리의 사고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확장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AI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AI가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진짜 생산성은 빠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반드시 도메인 지식이 필수입니다.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진짜 할 말 너무 많은데 다음번에 이 컨텐츠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면접에서 그리고 설계할 때 진짜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워크슬롭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가 만든 결과물을 내 손으로 다시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동료가 물었을 때 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만든 코드, 문서, 산출물에 스스로의 이름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거라서 제가 책임질 수 없는데요. 이러면 동료가 여러분들과 일을 하지 않게 되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크슬롭이 발생했다면 이건 생산자인 여러분이 생각을 멈췄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도구인 AI는 절대로 우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어이없게도 우리가 도구에게 스스로 자리를 내준 현재 상태를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지만 이게 속도가 아니라 의미에서 나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개발자를 위한 필수 지식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